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연구소. 오늘도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국힘 투톱의 충돌. 투톱이라고 하면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인가요? 예, 네. 일단은 주말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제 방미 일정을 연기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에 남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중재안을 냈습니다. 여야 양당에 첫 장초에는 일정을 가지고 중재안을 낼 것이라 얘기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을 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이 뭐냐면은 일단은 6개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2개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는 삭제를 한다. 그리고 이것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을 하면은 이것도 2개도 폐지한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만 하되 경찰이 수사를 해온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보완 수사권은 남겨놓는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야 양당이 의원총회를 열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훈풍이 불었어요. 야, 네. 그러면 이제 검수덜박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네. 이거가 통과가 되겠구나 이번 예. 주에라고 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미묘한 기류들이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걸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원총회가 통과는 됐다고 하지만 모순점들이 심각하니까 요거를 2개를 해야 된다. 하나는 입법 공청회를 해야 된다. 의견 수렴이 안 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네.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자라고 여당에 이제 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뭔가 노림수가 좀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에다도 글을 쓰고 근데 네. 언론에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완벽하게 통과시키는 거 막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불가피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공수처 때의 경험도 이제 언급을 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소수 정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미묘하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윤석열 당선자의 멘트도 원론적인 멘트는 이를테면은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뭐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 이거는 굉장히 온건한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동아일보가 이제 뭐 단독 기사라고 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자 선거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 제외한 거는 문제다. 한마디로 이거는 일종의 정치권의 야합이다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권이 검찰 수사 안 받으려고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야합을 했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멘트고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한 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윤석의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반대를 세게 한 거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수완박 중재안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거 요거는 이해상충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개인 의견을 사견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바로 나온 얘기가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다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소위 말해서 많은 당내의 강경파 의원들 아니면 윤석열 쪽에 있는 윤심을 가지고 있는 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지금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 합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변협이나 이를테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관련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뭐
자체 필리버스터나 뭐 공청회를 열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합의를 하고 네. 이준석 대표는 왜 반대를 했느냐를 좀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원내대표로서의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는 앞에 얘기했듯이 불가피한 소수 정당으로서 불가피한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로서 첫 성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그렇죠. 좀 많이 강조를 하고 뭐 속내는 알 수 없으나 이를테면 검찰의 권한이 약화되면은 정치들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 이런 것들도 좀 바닥에 깔린 것 아니냐 이런 네. 분석들이 있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제동을 걸었느냐라고 네. 한다라면은 하나는 이거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오히려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은 이거에 반대쪽에 서 있고 본인이 그렇죠. 오히려 핵심 윤핵관 같은 모습. 그래서 당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계속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건데 이게 최근에 네.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 징계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지금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당내 징계 절차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리더십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이런 거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혹시라도 이 합의가 파기되면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이 어떤 또 입장을 보이고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오늘 또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제일 관건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딱 하는 순간 전국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지금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굉장히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자,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청문회 보이콧.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정 연기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금 어제 민주당이 일정 연기를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요구를 했냐면은 지금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그래서 다시 양당 간사 간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만약에 조정 안 되면 청문회 불참하겠다. 그럼 사실상 보이콧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것도 지금 충돌 위기인데 이것도 지금 정면 충돌 위기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법상으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종료돼야 되는데 지난 7일에 제출됐으니까 26일까지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틀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열리지 않으면 이건 법 위반이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그 총리 후보자들과 봤을 때 민주당이 요구한 게 3배, 4배 정도를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료를요? 자료를요. 그러니까 지금 1,090건을 요구를 했대요. 민주당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 총리 때는 319건, 그리고 정세균 총리 때는 250건, 김부겸 총리 때는 347건이니까 훨씬 많네요. 너무 많이 요구했다. 그래서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료들도 있다. 이를테면 뭐 별세한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 내역 전부 막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활용할 어떤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요거로 좀 일정을 보면은 원래 오늘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엔 이종섭 국방, 이상민 행안, 29일엔 박보균 문체, 5월 2일엔 추경호 기재 원희룡 국토 박진 외교, 3일엔 정우영 복지 줄줄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밀릴 경우에는 이 일정이 다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 출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특히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도 안 잡혔어요. 그래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검수완박 논의하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무래도 파행될 가능성, 검수완박도 파행되고 청문회도 파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범 전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좀 격해지는 듯한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관저 쇼핑 논란의 방어막. 자, 관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뭐 좀 혼란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사용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확정된 겁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이제 어제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보안, 경비, 비용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태세 리모델링 기간이 많이 들어서 새로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게 밝혔는데
일단 외교부 장관 공간이 제일 큽니다. 부지 면적이 4,400평 정도 되고요. 건물도 430평 되고 여기에는 특히 외국의 장관들이나 외교부 장관들이나 이런 외빈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리셉션이라고 하죠. 이런 만찬들에 이미 열 수가 있는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에 감안을 했을 때 여기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뭐 당선인 측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외교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좀 대안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없어요, 대안? 예. 그러니까 뭐 만들어야 되니까 공간을 새로 그러면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얘기가 안 나온 상황이고요. 아니,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쇼핑 논란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쇼핑과 관저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건희 씨가 외교부 공관에 본 뒤에 이게 낙점이 됐다. 여기가 관저로 대통령의 관저로 낙점이 됐다라고 했는데 인수위 측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외교부 공관이 관저로 낙점된 다음에 김건희 씨가 가서 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김진애 전 의원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죠.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김건희의 관저 쇼핑 놀이, 윤석열 당선인의 김건희 소원풀이 놀이. 예, 국방은 어디로 뿔뿔이 흩어지고 외교 공간은 어디로 가며 국정은 어디로 굴러가는가 이렇게 비판을 세게 한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 달 동안 서초동에서 출근해야 된다. 아크로비스타. 거기에 이제 교통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시민 불편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용산 미군 기지를 가로질러서 가는 일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럼 미군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미군 기지 반환 이거에 대해서도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 논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뉴스가 많습니다. 뉴스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뉴스연구소 김진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